네,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직류 발전기인데요.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발전을 하면요, 발전기는 전부 다 이게 교류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류밖에 안 생겨요. 근데 여기다가 정류자를 달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직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직류 발전기라고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어쨌든 그림에 있는 거는 이제 직류 발전기인데요. 자, 좀 이제 자 어떤 역할을 하나 봅시다. 자, 이게 왜 자석에다가 우리는 보통 코일을 감죠.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이제 전자석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전기를 집어넣어 전자석을 만들죠. 그건 이제 영구자석은 이 자석의 세기를 조절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전자석은 세기를 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전력을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전류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속이 오른쪽으로 N극에서 S극 쪽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자속을 파이라 그러죠. 이 파이는 자속 밀도 우리 B라고 쓰지만 이게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요거에 비례한다는 사실. 자속은 요 파이는 자속 파이는 자기력선의 다발이죠. 우리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자기력선의 N극에서 S극으로 나가잖아요. 폐회로를 만드는데 저런 거를 이제 자기력선을 여러 가지 묶은 거를 자속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자속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속은 이제 단위가 그 웨버라 그러죠. 웨버로. 자, 단위 면적당 밀도니까 자속 밀도는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도선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폐회를 해서 부하를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이제 쓰는 거죠. 전기를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보면 이제 링이 하나 있는데 요게 보면 정류자입니다. 이제 직류 정류자는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잘라져서 돼 있죠. 만약에 이게 교류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링이 저쪽으로 잘린 게 아니라 요게 이렇게 반씩 잘린 링이 두 개 있어 갖고 각각 코일에 물리죠. 하여튼 직류 발전기라고 보고 얘가 이제 잘라져 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중간에 잘라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요 가운데 있는 건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스펠링이 R이 들어가죠. 첫 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거. 이거를 코일이라 그러는데 이 코일에 요거 한쪽 면 있죠? 잘 보세요.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요쪽에서만 전기가 기전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쪽 둘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코일 변이라 그럽니다. 여기 전기가 발생하는 지역.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코일 변이라 그런다. 코일 변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도 뭐라 그러냐면요. 요 똑같은 요 부분을 우리는 도체수라고도 합니다. 도체가 지금 2도체예요. 이거 상당히 저도 공부할 때 헷갈렸는데 조심해야 될 게 코일을 하나 감으면 이거 코일을 도체라 그러니까 1도체 이게 아니고 2도체입니다. 2도체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도체수 지금 몇 개요? 도체수가 2개 있는 겁니다. 지금 코일이 한번 감겼을 때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뮤테이터 있는데 정류자라는 얘기입니다. 정류자. 그래서 이제 직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직류 표시가 있죠. 직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거 정류자라 그랬죠. 정류자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류자 그림인데 정류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정류자가 아니고 전기자.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이제 하나하나 이게 전부 다 정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철심이 있죠. 철심. 여기 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철 사이사이로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철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정류자는 철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 부분이 있는데 코일 부분하고 철심이 있는데 철심을 보면은 철심에는요 여기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거예요. 자속이 통과한다. 근데 여기 자석이 통과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 이제 히스테리시스손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히스테리시스손. 이게 철을 통과하면서 이제 생기는 손실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전기의 에너지의 손실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와류손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그냥 전기를 손실시키는 그러한 요소다 보고 히스테리손을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규소를 함유합니다. 이 철심에다 규소 함유한다. 보통은 1에서 1.5% 정도 함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거를 철심을 할 때 성층에 썼습니다. 그래서 성층 철심을 쓴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금 그림 잘 보면 모르시겠지만 이거 실제로 분해해 보면요. 요게 조각조각 이렇게 아주 수많은 철심의 조각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성층 철심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는 이유가 와류손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하면은 요거 이제 그 성층 철심을 쓴다 그랬는데 요 두께가 얼마큼 되냐면 0.35에서 철판 두께가 0.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0.35에서 0.5 정도가 된다라는 그거를 기억을 해둬요. 그래서 이제 전기자에 대한 거 이거를 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일이 감기는 거 보면 이거 상당히 헷갈리세요. 정류자 편수를 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정류자 편수 몇 조각이 되어 있는가 이걸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분수 표시를 하고 슬롯 내 도체수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한 슬롯 내 도체수. 여기다가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시각적. 한 슬롯 내 도체수. 코일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여러 가닥이 있죠. 이 도체수를 얘기하는 거. 도체수에다 곱하기 뭐라 하냐면요. 총 슬롯수를 합니다. 총 슬롯수. 그런 다음에 이거를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정류자 편수가 됩니다. 정류자 편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단층권일 때 이렇게 되고요. 2층권일 때 있습니다. 2층권일 때. 2층권일 때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이 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단층권이 있고 2층권. 이 감는 방법이 어떻게 되면 정류자 편수가요. 우리가 저는 보통 이렇게 외우죠. 고패기 이렇게. 그다음에 중파 뭐 이렇게 외우는데 이 고는 고상권이라 그러는 거고 패로권 그다음에 기는 2자입니다. 원래 2층권인데 2층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중권 파권 감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전기자를 감는 거 여기다 코일을 감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단층권하고 2층권이 있어요. 단층은 층이 하나란 얘기고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슬롯이죠. 여기 슬롯. 요 슬롯입니다. 이게 슬롯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슬롯이 있죠. 여러 개 있죠. 요 슬롯 내에 코일이 하나 가는 겁니다. 하나. 그러면 단층권. 예? 근데 여기가 두 개로 나눠지면 2층권이 되죠. 2층이잖아요. 지금 2층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층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 총 정류자 편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총 슬롯수하고 같습니다. 총 슬롯수. 그 다음에 총 코일 수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정류자 편수 구하는 공식하고 2층권일 때 정류자 편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안 까먹는 방법을 하려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 해볼까요? 정류자 편수. 정류자 편수. 공식이 어떻게 됐죠? 벌써 기억이 안 나오죠? K라 그랬을 때 이거는 슬롯 넷 도체수. 슬롯 넷 도체수. 물론 한 슬롯입니다. 한 슬롯 내 도체수 여기다 곱하기 뭐 한다 그랬죠? 총 슬롯 숫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슬롯 수, 총 슬롯이 몇 개인가? 슬롯 숫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거에 나누기 2를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2층권일 때는 어떻게 했대? 2층권일 때 정류자 편수는 총 슬롯 수하고 총 슬롯 숫자하고 그 다음에 총 코일 수 요거와 같다 이겁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런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일을 감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감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정류자 편을 달겠죠. 이렇게 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잘라집니다. 하나 잘라주고 두 개 잘라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에 와서 여기 하나 붙고요. 이쪽에 와서 하나 붙습니다. 그럼 이걸 그림을 펼쳐 보겠습니다. 펼치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 정류자 편이라고 보세요. 두 개가 지금 있죠. 두 개가 있는 데다가 코일이 어떻게 온 거냐면 여기다가 자 여기서 자 그냥 직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온 거죠. 코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요걸 코일 변이라 그런다 그랬죠. 요쪽에도 코일 변. 코일 변은 뭐라 그랬죠? 도체 수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코일을 한 번 가면 이 도체가 되고 이 코일 변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런데 발전기를 만들 때 감을 때 이렇게 두 개만 선을 한 개만 쓰지는 않죠. 그럼 또 여러 개 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정류자 편이 생기겠죠. 그럼 코일을 어떻게 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쭉 하나로 연결해서 감잖아요. 여기서 한번 감을 테고 얘 끝나고 또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감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할 거고 여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가요? 돌아서 여기로 연결되겠죠. 이게 원형으로 쭉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정류자 편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정류자 편수. 그럼 잘 코일의 개수를 보세요. 코일의 개수를 보면은 지금 코일이 여기 한 개, 둘, 셋, 넷, 요거 다섯 개죠. 돌아갔으니까. 정류자 몇 개인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죠.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죠. 코일 숫자하고 정류자 편수는 같구나. 코일 숫자하고 정류자 편. 요거는 같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일 수는 여기 이제 그 도체 수는 어떻게 되냐면 도체 수는 어, 코일 수에 어떻게 해요? 두 배가 되는 거죠. 두 배. 코일에 곱하기 두 배. 이렇게 하면 도체 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그죠? 도체가 뭐라 그랬죠? 이 한 변이 전부 다 도체라 그랬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 도체 수는 코일변하고 똑같죠. 역시 코일변을 구하려면 코일 수에다 2 또는 정류좌편의 2배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정류자 정류 정류자에 비해서 요 코일 도체만 생각을 하면은 도체는 이 정류자 편수는 이 도체수 여긴 도체 지금 2도체잖아요. 도체의 반이죠. 요게 2고 요게 1이니까. 그죠? 비율이.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만약에 정류자 편수를 따져라 그러면 도체수가 두 개니까 몇으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눠야지 요게 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해봐요. 여기까지. 그럼 4죠. 도체수가. 자, 이해되시겠죠? 코일변이 도체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4개죠. 도체수가 4개. 그러면 얼마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누면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정류자 편수가 2개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를 잘 보세요. 정류자 편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한 슬롯 내의 도체수 이렇게 됐어요. 한 슬롯 내의 도체수 곱하기 총 슬롯수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둥그렇게 되는데 슬롯이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틈, 요 사이 슬롯이 여기에요. 그럼 여기다 코일을 하나 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끼면은 잘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여기서 봤을 때 요거 한쪽 면에 대한 한쪽 도체만 끼운 거죠. 지금 이제 한쪽 도체. 그러면 어디론가 여기서 이렇게 코일을 끼우면 코일 한 개라 그럴 때 여기서 안 끝나죠. 다른 편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체수로 얘기하면은 요게 코일이 한 번 돌 때면 코일 하나마다 도체수가 2개죠. 그런데 한 슬롯 내의 도체수는 요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총 슬롯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총 도체수가 나오겠죠. 이 결국은 뭐예요? 총 도체수죠. 그죠? 총 도체수 나누기 2 한 거죠. 이거 보세요. 하나만 보세요. 여기다. 여기 하나만. 아까 봤을 때. 여기만 보죠. 이쪽을 보면 이쪽을 봐야지. 총 도체수가 여기 2개죠. 2개. 여기만 있다고 했을 때 나누기 2 하면 하나 남죠. 하나. 그러니까 거기다 2를 나눠야지 정류자 편수가 나오죠. 그죠? 아까 여기 있잖아요. 정류자 편수는 코일 수하고 똑같다고. 그죠? 근데 이게 도체가 나왔잖아요. 코일 수가 나온 게 아니고 도체가 나왔다고. 도체가. 그러니까 도체 나누기 2를 해야죠.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거꾸로 이 방향으로 가려면 도체 나누기 2를 해야지 코일 수가 나오고 코일 수가 정류자 편수하고 같으니까 결국은 정류자 편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를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외우면 자꾸 까먹어요. 그럼 2층권일 때는 왜 총 코일 수하고 여기 공식을 보세요. 2층권일 때 정류자 편수는 어떻게 됐냐? 총 슬로스란 얘기는 도체가 몇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체가 이게 2층으로 돼 있는 거죠. 2층으로 돼 있으면 여기를 만약에 슬롯이라고 봤을 때 2층으로 돼 있으면 여기 녹색처럼 이렇게 하나 가고 또 하나가 이렇게 간다는 건 2층권이면 이렇게 2층권이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2개가 되잖아. 슬롯 안에 도체가. 도체 2개는 어떻게 돼요? 도체 2개당 하나씩이잖아요. 2개당 하나씩. 뭐가요? 정류자 편수가.
두 개당 하나씩이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를 뭐라고 보면 돼요? 코일 수로 보면 되죠. 코일 수. 뭐 이 슬롯 그죠? 코일 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슬롯 하나를 가지고 총 코일 수로 보면 되는 거죠. 두 개씩 들어요. 두 개씩이 원래 두 개씩이 코일 하나니까.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 말고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한 거고 요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드린 걸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요 그림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기억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 주세요.